알쏭달쏭 법률 예솔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지적장애가 있으면 미성년자 보호자가 될 수 없다입니다. 요즘 알쏭달쏭 법률 예솔도가 갈수록 어려워져서 이 OX판 들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일단 저는 두 분께 질문 드리기 전에 굉장히 어렵네요. 어려울 때는 그냥 세모를 드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세모 들도록 하고요.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적장애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박 변호사님부터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자, 그럼 안 변호사님. X네요. 두 분 다 X 들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X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부모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단지 장애만을 이유로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8조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구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지적 장애를 가진 임산부에게 출산을 말리는 산부인과도 많아 이 법이 또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입양을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입양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입양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도 일반 입양 제도와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얼마든지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아이의 행복을 위해 마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양육 동기가 불명확하다거나 양육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 절차가 좀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지적장애인의 양육권을 박탈한 사례가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우선 좀 미국에서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미국까지 가야 되는군요. 미국 오리건주에서 지적 장애를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그런 박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부부 IQ가 각각 72, 66, 평균보다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부는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둘째 아들마저 보건복지부에서 당시 데려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부부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그런 흔적이 없는 점, 아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교육을 꾸준히 듣는 점, 이런 점들이 인정되어서 첫째 아들 위탁 가정에 맡겨진 지 4년 만에 양육권을 무사히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 부부와 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한 60에서 80%가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출산 자체를 조금 말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부모의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닐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장애 부모를 위한 법은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법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아직 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의 지원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 발달 단계를 위한 도우미 파견이나 양육 도구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장애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빨리 그런 제도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적 능력이 좀 낮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까지 낮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못 키운다고 생각하기 전에 함께 잘 키워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